엄중히 항의하고 강하게 비난한다. 북한이 2일 오전 일본 인근 바다에 미사일을 쏘자 아베가 한 말입니다. 지난 5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번이 11번째였는데 이번에 일본이 발칵 뒤집힌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미사일이 일본의 바로 앞바다인 배타적 경제수역에 날라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일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독일 미사일 전문가 마르쿠스 실러 박사는 북한이 지난 7월에서 8월까지 미사일을 발사하며 쓴 돈이 1000만 달러, 약 120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북한이 현재 식량난을 겪고 있고 최근 김정은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기하고 사회주의 경제 발전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며 앞으로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왜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일본 앞바다에 미사일을 쏜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50대의 군인 출신 탈북민은 현재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밖에 보여줄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대화를 하며 제재를 풀고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서라고 분석하기도 했지만 그 미사일이 일본 앞으로 떨어진 데는 다른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일본 아베는 북한과 조건 없는 북일 대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북한은 파렴치와 모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에게 과거사 청산과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 없이 대화는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죄악의 족쇄를 풀고 밝은 세상으로 나오기 위한 첫걸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새겨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베는 임기 내에 북일 수교를 이루어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일본이 먼저 과거사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북한과 수교를 하려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일본이 북한에 피해 보상금을 내놓는다면 그 규모는 최소 100억 달러, 하나로 12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거 고이즈미 전 총리와 김정일 전 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 책임을 인정하는 대가로 일본은 10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북한은 300억 달러를 요구했고 일본은 100억 달러를 내겠다는 의사를 보이며 대화는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은 보상금일 뿐 배상금의 문제는 달라집니다. 일본은 북한이 식민지배로 피해를 입은 개인들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배상금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한국에 대한 강제징용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진짜 이유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제징용을 인정하고 배상금을 주면 북한에게도 똑같이 배상금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보도가 나오자 우리보다도 더 분노한 바 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는 우리 민족은 대를 이어가면서라도 일본의 과거 제약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1100배로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내려진 판결은 일본의 과거 제약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려는 남조선 인민들의 불타는 의지의 분출로서 너무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지난해 12월 8일 몽고 울란바토르에서 일본이 계속 납치 문제 해결을 요구하자 일본이 과거 조선에서 840만 명을 강제 동원했다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3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금액을 보상금이나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인정이나 반성이 전혀 담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협정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일본과 수교해서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과 피해보상에 협상하면서도 일본은 100억 달러를 제시하며 보상금이 아닌 납북 피해자 책임 인정의 대가라고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해 인정하고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해오자 정확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거 제약에 대한 배상 책임을 회피하고 남조선 당국을 소나귀에 틀어쥐고 군국주의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아베 일당의 간악한 흉심이 깔려있다. 우리 민족은 천년숙적 일본의 제약을 반드시 1100배로 결산하고야 말 것이다. 일본은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를 갚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 앞바다로 계속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속보 미국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동맹 자체 방위력 높일 수 있다는 현재 상황이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전쟁이란 단어를 인용해 한국에게 방위비 인상 협상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현재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 내용 좀 더 알아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이 동맹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미 언론과 주야의 우려가 계속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를 내세워 동맹보다 돈의 가치를 중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방위비 공세가 주한미군 감축 철수의 구실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경계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감축론과 맞물려 자칫 핵무장론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6일 현지 시간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이 방위를 위해 더 많이 지불하길 원한다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동맹국들에게 미국 병력을 철수시켰다는 트럼프의 협박은 오랜 동맹들로 하여금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그들의 자체 방위력 개발에 착수하도록 하는 결과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는 핵무장론 제기 가능성 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즉 핵무장론이겠죠. 미국의 경비 절감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또한 절하시킬 것이라면 그 결과는 보다 군사화된 세계와 국제적 분쟁 가능성에 증가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하고 있는데요. 실제 방위비를 우리나라 국방력에 직접 투자를 매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해군, 공군, 육군의 기계화 및 전략화를 통해 주변 강대국들보다 더욱 더 빠르게 군사력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또 우리나라의 위치상 우리나라가 커지고 강력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국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험성도 분명 항상 따르고 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 측이 주한미군 한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부인한 것을 거론하며 66년 한미동맹이 깊은 공경에 빠졌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는데요. 자, 따지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미국의 동맹 관계에 있어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전 행정부들이 동맹들로 하여금 방위비에 돈을 더 많이 쓰도록 설득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이어져온 미국의 외교 정책과 극명한 괴리감을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숫자로 한번 따져볼까요? 2020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 국방부의 미군 주둔 비용 추산액은 각각 일본 57억 달러, 한국 45억 달러이고 미국의 동맹들이 이미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트럼프 행정부의 급격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당연히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현재 트럼프의 이런 과도한 정책 방향은 즉 방위비 인상 요구가 동맹의 지도자들이 미국 파트너들에 대한 신뢰 의문을 유발, 안보 제공의 대안적 수단에 대해 탐색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방위비 무임승차론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무임승차론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과 미군 배치에 대한 분석 결과 더 많은 미군이 주둔할수록 해당 국가에 의한 방위비 지출은 더 적다는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미국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돈 내란 상황인데 그런데 따지고 본다면 주한미군을 우리나라에게 주둔을 시킴으로써 미국은 그 대가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팩트입니다. 우선 모병제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분명 기여함이 있고 미국이 항상 지켜보고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경제적, 군사적 동향을 바로 앞에서 지켜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부터 군사 정보, 특히 동남 방향까지 모두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명 방위비 이상의 무엇인가를 미국이 얻어가는 것은 팩트임이 분명합니다. 실제 이는 정치학자들이 이른바 안보와 주권의 맞교환으로 내용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간단히 말하자면 미국과의 안보 관계에는 조건이 수반된다.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보다 큰 발언권과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힘을 발휘할 보다 큰 능력이 미국에 부여되는 셈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말이죠. 지한파 미국 언론인으로 꼽히는 도널드 커크도 인터넷 매체 데일리비스트에 실은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을 배신할 준비가 돼 있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인상 요구는 그가 동맹 영토에서 대규모 미군 철수를 열망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촉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충동적인